오늘은 요 첫 번째 중단원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성질과 활용 네 번째 소단원으로 볼록 렌즈에 의한 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게 물리학 2에서 이제 옛날에 물리 2에서 물리학 2로 바뀌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다 다루었었는데 그 다 빼고 볼록 렌즈만 딱 하나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과정을 도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초점과 상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60에서 16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그 상의 작동법과 그 다음에 그 렌즈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렌즈 공식에서 렌즈 공식 자체는 되게 식이 간단한데 그걸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각종 근데 반말하고 그래. 안 껐어. 쌤 핑크퐁 드실래요? 고마워. 잘 먹을게. 얘가 제일 왕이에요. 왕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쌤 주는 거예요. 나도 집에 아가 있어서 알고 있다. 뭐 얘기하다 말았노? 뭐 얘기 안 하고 있었죠? 볼록 렌즈. 렌즈 공식에서 그 부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렌즈 부분이 저는 그 물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좀 순수 물리라기보다 응용에 가까운 부분이고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게 계속 빠지지 않아요. 본론에 일반 물리학에도 항상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물리학 전공 교수님 중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고체 물리학하고 광학 이쪽 교수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의 작동법은요, 사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다 적용되는 작동법입니다. 요 기억하고 니은은 그 한 번에 외우면 돼요.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렌즈에 평행광선을 이렇게 쏘았을 때 이 평행광선이라는 것은 뭐의 평행이냐면 광축의 평행한 건데요. 이 광축은 렌즈나 뭐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후 초점을 지납니다. 이게 초점의 정의예요. 평행광선을 쏘았을 때 빛이 모이는 지점 혹은 빛의 연장선이 모이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기억을 거꾸로 한다 생각해 보면 요 초점을 지난 빛은 렌즈를 지나면 평행하게 되겠죠. 그게 니은 내용이에요. 초점을 지나서 입사한 광선은 렌즈를 지난 후면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뭐 별도로 외울 게 아니라 세트라 보면 되겠습니다. 평행한 광선과 초점을 지나는 광선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은 이제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후 그대로 직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렌즈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직선은 아닌데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그 렌즈가 매우 얇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직진한다라고 보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입사가 반사가 같게끔 반사되는 경우입니다. 렌즈는 직진하고 오목 렌즈든 볼록 렌즈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요게 실제로는 이제 요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굵기가 거의 0에 가까우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칭적이죠. 여기 입사각 여기 굴절각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요게 법선을 그으면 이 경계면에서 굴절각하고 요 경계면에서 입사각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마리로 굴절의 법칙 써보면은 요 선하고 요 지난 선이 평행한데 렌즈가 매우 얇은 경우에는 거의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물체가 초점 바깥쪽에 있을 때 요 평행한 광선은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난 광선은 평행하게 가고,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쭉 이어지고 하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상이 만들어지는 지점인데요.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린을 갖다 대면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제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상이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때에는, 이거 작도법 잘 보십시오. 일단 평행광선은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향한 광선은 그냥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선 보시면 니은 보면은 이게 초점을 향하는 게 아니고 요 연장선이 초점을 지나죠. 그래서 초점을 지나게 해가지고 물체를 지나서 이렇게 간선은 역시 평행하게 갑니다. 그러면 요 세 빛은 발산하죠. 만나지 않는데 연장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실제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있는 위치에 스크린을 갖다 대봤자 그 스크린은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우리는 빛이 우리한테 온 경로는 몰라요. 모르고 단지 우리한테 온 빛이 직진한다라고 보고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이제 연장선 부분에 물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빛이 모이지는 않는데 빛의 진행 경로가 아닌 곳에서 그 경로의 연장선상에서 상이 맺히는 이런 경우를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 같은 게 실제로 물체를 보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작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요 당근 보면은 요 당근에 이제 요 이파리 부분 있죠. 요 이파리 부분에서 나온 빛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빛이 모이는데, 여기 실제로는 얘를 지나서 빛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마치 요 이파리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 꼭다리 꼬랑지에서 나온 빛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꼬랑지에서 나온 빛은 마치 여기가 이제 광원이 되어 가지고 빛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눈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빛 중에서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요 빛이 여기에 도달하니까 우리 눈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꼬랑지가 있고 여기에 이파리가 있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허상 같은 경우도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 빛이 직진한다라고 우리는 뇌에서는 간주를 합니다. 그럼 요 꼬랑지에서 나온 빛들이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요 빛들의 연장선을 보면 마치 여기서 요 빛들이 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어딜 봐도 이제 요 위치에 요 이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여기다 스크린을 갖다 대면 실제로 빛이 모이기 때문에 요게 보입니다. 근데 허상이 있는 부분에는 스크린을 가져가봤자 실제로 빛이 모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는요,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뇌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할 수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저기에 진짜 물체가 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초점거리가 여기인데요. 요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가 여기인데, 초점거리 안쪽에 있으면 확대된 상이 보이고 이걸 정립상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 상하가 뒤집히지 않는 이 상태로 보이고, 초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상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 멀리 가면 이제 작게 보이게 되는 이런 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서 렌즈의 법칙을 유도하고 그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 렌즈의 배율과 렌즈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요거는 보통 유도하는 과정은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요 결과 시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먼저 설명할게요. 요 그림의 상황을. 요 볼록 렌즈고요.
자, 요 광선은 광축의 평행한 광선으로 렌즈를 지나면 초점을 지나게 되고요. 자, 요 광선은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광선으로 렌즈를 지나면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겠죠. 그럼 원래 상의 크기를 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긴 새롭게 맺힌 상이죠. 이게 미안합니다. 요건 물체입니다. 물체. 예, 원래 물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상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우선 배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 배율은 L분의 L'이 되겠습니다. L'. 요거는 그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너무 얇다.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잘못 껐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음이죠? 왜냐하면 여기 막곡지각으로 같고요. 여기 직각으로 같으니까 세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닮음입니다. 그래서 요 L과 L'의 B는 요 밑변의 B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가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고요. 요 B가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보면 L 대 L'은 A 대 B가 되어서 이게 A분의 B가 됩니다. A분의 B. 자, 근데요, 이 배율 공식이 우리 그 교과서하고요. 교사가 이거. 교과서하고 그 일반 물리 책 있죠? 이 책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배율이 A의 절대값분의 B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배율 크기로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일반 물리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리고 A하고 B는 나중에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부호에 따라서 부호를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 부호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 부호의 의미가 요 부호가 이제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 정립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상하가 반전되지 않는 상이 되고 마이너스면은 도립, 그러니까 상하가 뒤집힌 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율의 부호는 정립이냐 도립이냐를 이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학 2에서는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배율의 크기만 요구를 하는데 그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제 배율의 부호로서 상이 뒤집혔느냐 안 뒤집혔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L 대 L'을 또 구해볼 텐데 이번에는 또 다른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예요. 지금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이죠. 네, 닮음이고요. 여기서 역시 요 높이가 L이고요. O에서 C까지가 L이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가 L'입니다. L'이고 그 다음에 요게 초점거리예요. O에서 F까지가 초점거리고 F에서 A'까지가 B-F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B가 뭐냐면 렌즈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초점거리를 빼면 이제 요 거리가 되죠. 그럼 삼각형의 닮은 비 역시 쓰면 요 높이의 비 L 대 L'은 F 대 밑변의 비 F 대 B-F 이렇게 됩니다. 옆에다 적을게요. L 대 L'은 F 대 B-F 이렇게 되겠습니다. B-F는 왜 빕스가 떠오르지? 비프. 빕스 안 간지 오래됐네. 그래서 L' 대 L 하면 B-F 대
F 이렇게 되고요. 아까 위의 식에서는 요게 그 B 나누기 A였죠. 여기 화살표대로 제가 이렇게 미리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식을 잘 조합하면요. 일단 요래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요래 곱하면은 AB 마이너스 AF는 BF가 되는데 요거를 양변에 전부 다 ABF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 공식이 나와요. ABF로 나누면. 그래서 이 구하는 과정 자체는 뭐 그렇게 약간 느낌이 사실 나지 않는 유도 과정이에요. 그럼 F분의 1 빼기 B분의 1은 A분의 1이 되어서 약간 그 요런 식이 됩니다. 요걸 정리하면 요 위에 식 있죠? 요 식을 정리하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보면 뭔가 왜 이런 법칙이 됐는지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요거는 저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왜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는지는 그래서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부호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부호의 의미를 제가 알려주는데 요 A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 제가 렌즈 앞, 렌즈 뒤를 정의를 내릴게요. 물체는 우리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체는 렌즈 앞에 듭니다. 우리 눈은 렌즈 뒤에 있고요. 그래서 물체가 있는 쪽이 렌즈 앞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쪽, 눈이 있는 쪽이 렌즈 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요 A는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플러스예요. 근데 물체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뭔가를 볼 때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이 두 번째 렌즈의 입장에서 물체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막 이상하게 하여튼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요 A는 플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플레인서인 경우가. 그리고 이제 그 상은 렌즈 뒤에 있을 때 플러스예요. 이거는 참 뭐라고 얘기할지. 렌즈 뒤에 이제 있으면은 눈이 있는 쪽에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눈 쪽에 있을 때가 약간 그 상식적인 경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이 눈이 있는 곳에 맺히는 게 원래 상이 있어야 될 위치다. 사실 원래 있어야 될 위치라는 거는 좀 그냥 뉘앙스인데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렌즈 뒤쪽에 상이 맺히면 플러스예요. 여기 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A는 여기 옆에다가 헷갈리니까 적어놔라. A는 렌즈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물체. B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고요. 그래서 줄이 안 맞는데 지우고 싶은데.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렌즈 공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A 대신에 그 물체를 영어로 P로 시작하는 게 물체를 나타내는 게 영어 단어가 뭐가 있나? P로 시작하는 뭔가 물체 혹은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I는 이제 그 상을 영어로 했을 때 그 단어 이미진 이렇게 상을 영어로 했을 때 앞단어고 이 물체를 영어로 했을 때 앞단어거든요. 그래서 AB 대신에 PI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물체가 있어야 될 곳. 그러니까 렌즈 앞에 있으면 플러스, 렌즈 뒤에 있으면 마이너스고요. 일단 B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인데 원래 상이 있어야 할 곳, 눈이 있는 곳 거기 있을 때 플러스고 눈이 있는 곳과 반대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상이 이제 눈이 있는 쪽에 그 빛이 모여서 상이 만들어지면 실상이 돼요. 실상이 되고 상이 렌즈 앞에 있으면 그래서 B가 마이너스가 되면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부호는 실상이냐 허상이냐를 또 나타내고요. 그 F의 부호는 이제 배우진 않지만 볼록 렌즈는 플러스,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뭔가를 풀 수 있는데 문제를 예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예제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초점 거리가 12cm인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렌즈에서 왼쪽으로 36cm 떨어진 지점에 크기가 6cm인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물체의 상이 생기는 위치와 상의 크기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광축을 일단 하나 그리고요. 마음이 삐뚤한가? 선이 직선으로 안 꺼지네. 여기 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12cm예요. 요거를 이제 초점 거리라고 합시다. 요거를 뭐 보통 FF 프라임 이렇게 적어놓나? FF 프라임. 요 초점 거리가 12cm예요. 여기에 12cm고 물체는 어디 있냐면 그 36cm니까 이거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물체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A가 되는데 요게 36cm예요.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렌즈 앞에 뒀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 높이가 6cm라는 거예요. 크기는 높이가. 그럼 요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간 녀석은 요렇게 지나갈 거고 그죠? 요렇게 중심을 향한 녀석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가지고 뭔가 여기 상이 맺히겠죠? 네. 여기는 뭐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요 녀석이 상이 맺히는 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요 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를 먼저 구해야지 배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를 먼저 구해보면 B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가 되겠습니다. 상이 맺히는 지점.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여기 그대로 그냥 여기 밑에 풀이를 볼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인데 물체는 렌즈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고요. B는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 초점 거리는 볼록 렌즈니까 플러스로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B가 18이 나와요. 18.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거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림 그렸을 때 이게 10이니까 요거의 한 절반 정도가 6cm잖아요. 그래서 18cm인 곳에 그 상이 맺혀요. 그럼 18cm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눈이 있는 쪽, 지금 눈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눈인지 잘 모르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눈이 됩니다. 눈이 여기 있으니까 눈이 있는 쪽에 상이 맺히면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렌즈 뒤쪽. 그리고 이제 요 배율을 구해보면 요 배율은 이따 고등학교식으로 구해보면 A의 절대값 분의 B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30 여기 적혀있죠. 36분의 18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6cm의 절반이 되니까 이 상의 크기는 3c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대학교식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죠. 음수인 경우는 도립이에요. 도립.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상이 뒤집혔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부호의 의미, B의 부호의 의미, F의 부호의 의미, 배율의 부호의 의미. 요거 다 하면 그 대학교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오목렌즈인 경우도 그리고 볼록거울, 오목거울인 경우도 다 사실 구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의 이제 활용예, 광학기기는 이제 작도만 대략 살펴보면 요 망원경이랑 현미경이랑 거의 비슷해요. 잘 보면 볼록 렌즈 2개를 쓰거든요. 이게 갈릴레오식 망원경인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멀리서 온 빛이 이렇게 모여서 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물 렌즈를 지난 게 이제 첫 번째 상을 만들죠. 그럼 요 상은 중간상이라고 교과서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저반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저반 렌즈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온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 연장선상에 보면은
연장선이 모이니까 이거는 허상이 되겠고요. 이 허상이 이제 확대된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망원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그 별을 보면 뒤집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물을 멀리 있는 사물을 보면 이게 뒤집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가끔 또 바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천체 망원경도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미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물 렌즈를 통과한 빛의 추적을 보면 여기 이제 중간상이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사이에 맺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저반 렌즈를 향한 빛의 경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연장선이 모여서 허상이 만들어지고 확대된 허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죠. 요게 이제 그 렌즈를 활용하는 예가 되겠고요. 근데 렌즈를 활용한 이제 광학기기들은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구면수차라는 게 있어요. 이 구면수차는 뭐냐면 그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은 색깔에 따라서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이 렌즈는 보통 유리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리 속에서 빨간색 빛의 속력하고 파란색 빛의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 한 요 정도 꺾여서 이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빨간색은 한 곳에 모여요. 한 곳에 모이는데 여기 별에는 다양한 빛의 색깔이 오잖아요. 파란색은 이렇게 오는데 파란색은 속력이 더 많이 느려서 더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란색은 여기에 빛이 모이게 되고 빨간색은 빛이 여기 모여서 그 색깔별로 상이 맺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별이 약간 이제 색깔이 번져서 보인다 해야 되나? 약간 여러 색깔의 별들이 이렇게 위치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서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구면수차예요. 구면수차. 그래서 이 그 굴절식 망원경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은 이게 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뉴턴식 반사망원경이에요. 반사망원경은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그냥 같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물면인데요. 포물면은 평행한 감선이 한 초점을 향해 다 빛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도 초점을 향해 가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초점을 향해 가고요. 파란색 빛도 똑같이 초점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입사각 반사각 같게끔은 반사되기 때문에 색깔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은 이 구면수차를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면수차가 없는 거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중단원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단원이 바뀌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빛의 입자성, 물질의 이중성,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 현대의 문자 모형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관련된 내용들 3시간 동안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